금요일에 최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전 의원, 임미애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역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 얘기부터 먼저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을 찾았던데 북극 항로를 강조했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예, 북극이 이제 새로운 항로가 그야말로 열린다. 네. 기후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지금 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극지방에도 얼음이 녹으니까 바다도 얼거든요. 극지방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온이 오르니까 이제 여름이나 자, 또 가을까지도 1년에 한 3개월, 4개월씩 이제 얼음이 녹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녹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럼 1년 사시사철 북극해의 항로가 새로 열립니다. 아, 그래 트럼프가 하늘길이 열린다. 예, 하늘길이 열리고 바닷길이 열리듯이 바닷길이 새롭게 이제 개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북극해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서 북극해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요. 예,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세병선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배 한 그 40척을 가지고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는 북극 항로만 열려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바다와 또 극지방에 그 돼 있죠. 그 최근에 알래스카 개발한다고 막 선언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게 다 극지방 개발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부산을 기점으로 놓고 보면 유럽 그 암스테르담 항구로 가는데 예. 지금은 60월이 걸린다면 이 북극해로 가면 거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이 줄고 당연히 물류 비용이 줄겠죠. 그렇겠죠 아마도. 예. 그 부산에서 출발한 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가서 예. 뭐 유럽으로 간다. 그거 들어보셨잖아요. 횡단철도 남북에 네, 이제 네. 철도가 열리면 혹시 열리게 육로길이 되면 열려서 우리나라 전체가 물류 중심. 모스크바 해가 뭐 유럽, 그럼요. 시베리아, 모스크바, 그러면 유럽. 그렇죠. 시베리아 거쳐서 모스크바 거쳐서 예. 유럽 전역으로 가잖아요.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큰 물동량을 이제 실어 나를 수 있는 새로운 바닷길이 이제 열린다. 아, 바닷길이다. 부산은 이제 세계 한적항에 아직도 2위입니다. 예. 그러나 미래 비전을 또 새로 개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가 부산에 가신 것은 부산의 미래 비전, 부산의 살 길 제시하러 이제 갔죠. 야, 그래서 북극 항로 좀 얘기를 하니까 약간은 좀 이렇게 미래 비전을 얘기해서 지금 상황에 저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많은 해석들을 했었는데 뭐 실용주의 일환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된 네. 얘기는요. 국회에서 작년부터 얘기가 계속 좀 있었군요. 있었어요. 현순시잖아 또.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특히 포항 지역이 이 분야에 맞네. 관심이 포항도 많아가지고 맞다. 경북 포항. 포항도 맞지. 예. 그렇죠. 그래서 포항을 북극 항로의 기점으로 좀 삼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상황은 포항은 부산항에 비하면 국제항으로서의 규모가 많이 작지요. 작거든요. 작죠. 그래서 예.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고 포항을 이제 세컨드항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구상하는 정도의 북극항로 개발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서양을 통해서 물량이 이동하는 것보다는 북극항로를 통해서 하면 바로 가죠. 예, 거리도 3분의 1 정도가 단축이 되고 예. 시간도 덜 걸리고 그런데 1년에 이게 한 30일 정도밖에 지금 그러니까요. 열리지를 않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이후에 이 적기가 왔을 때 이것은 선점 효과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의견인데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형준 시장은 필요한 일이긴 하나 시급한 일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회담이 끝난 다음에 네. 논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은 좀 박형준 듭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하면 박형준 부산시장 어제 합의 어기고 무리하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또 현안 무시했다. 부산 현안은 왜 무시했냐라면서 이재명 대표 비판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미래 비전도 중요한 해난이죠. 시급하고 중요한 해난이기도 한데 박 시장이 신사협정을 깬 겁니다. 아, 신사협정을 깬 것이다. 네, 저도 막 기사 보고 놀래가지고 예. 아니 박 시장이 무슨 그 회동 끝나고 좋게 만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부산 시민을 뭐 홀대하냐, 부산 해난을 왜 그 무시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요 발언은 본인이 깬 겁니까? 그렇죠. 아. 원래는 3월 1일인가 행사가 처음에 준비됐었는데 예.
그때는 경제부시장이 배석하는 걸로 돼 있었고 그런데 행사가 좀 수년되면서 어제 행사가 열린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박 시장이 대표실로 전화가 왔어. 만나야 되겠다. 아 원래대로 하겠다 대표실은. 그래 두세 차례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러면 대표실에서는 네. 아니 이번에는 북극 항로 개척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비전을 제시하러 가는 것이니 나머지 뭐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이라든지 또 산업은행이나 이런 부분은 다음에 진지하게 의논을 합시다. 우리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또 대안도 만들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양해가 돼서 믿고 갔는데 갑작스럽게 그 북극 항로는 뒷전이고 네. 이 두 부분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요구를 했고 아 대표가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해서 정중히 이제 양해를 받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박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모르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죠. 정치적 뭐 이런 메시지.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예. 사람 입장에서 예. 그 기사를 딱 보면은요. 아하. 야, 이재명이 이렇게 부산 시민들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 무시하고 갈 수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없어요. 네. 굉장히 치졸한 짓을 한 그렇죠. 거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아무리 겁니다. 정치판이라 하지만 서로 예. 양해를 했으면 아하. 또 지자체 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래도 제1당의 대표가 오면 서로 앞으로도 협력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라든지 그 앞으로 얼굴 안 볼 겁니까? 그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럼 손해는 그럼 누가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박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의도가 뭡니까? 본인의 무능함, 예. 뭘 이리 표시한테 뒤집어 씌웠어. 아. 민주당 이재명 때문에 부산 홀대 받고 발전 안 된다 하는 그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정치적 의도로 이렇게 했던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 예. 그러니까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 이 자리는 어제의 그 자리는 애초에 준비되었던 자리라기보다는 네. 원래 북극 항로와 관련돼서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간 김에 그러면 부산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잠깐 그 미팅이 만들어진 건데 이 이재명 대표의 부산 행위 예. 완전히 뭐 박형준을 만나러 간 것이 그 본질인 것처럼 박형준이 호도하고 있는 거죠. 만들어낸 거다. 그리고 이 이런 말씀이네요. 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대권 예. 뭐 운운한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체육관에서. 이 자리에 이재명 네. 대표와 각 세우고 이재명 대표는 균형 발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 네. 본인은 균형 발전을 앞으로 책임질 사람, 이런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대권 발판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속셈도 있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아쉬운 것은 저한테 먼저 대표실에서 물어봤으면 부산의 최고 전문가신데 공개적으로 다짐 받고 이번에는 북극 항로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산업은행이나 이런 거 지역 현안들 이야기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딱 약속 받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대표 우리 비서실에서 조금 순진한 면도 있어요. 의원님은 그 박형준 시장의 어떤 그런 의도라든지 그런 거 대충 눈치를 챘군요. 아니 그거는 지역에서는 아. 당연히 이 정도는 간파하고 있죠. 예.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네. 제가 조언도 하고 네. 그럼 공개적으로 부시장하고 대표 비서실장하고 만나서 우리 네. 어제 정리하는 거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아니, 그러면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대표실도 조금 에러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 부산시장을 만나는 자리에 그 위원님께서는 전혀 그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대략 만들었지 이런 식으로. 저는 최인호 위원님이 자리를 주선한 거 아닌가 했더니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네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네. 조금 그 박 시장의 오바와 그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에도 좀 공개를 하고 네. 그러면은 우리 당에 저 같은 경우 최인호만큼 또 부산에 해난 잘하는 사람이 더 물어요. 그러니까요. 좀 부산이잖아요. 물어보고 예. 조율도 좀 하고 그래 했으면 조금 이런 그 좀 덜 프레임에 빠졌을 건데 하여튼 박 시장이 노리는 건물에 그냥 빠진 그 것 같은 걸려들었다는 거네.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다 또 설명해주고 또 지금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우리 그만큼 지금 최윤호 의원님께서 정성호 의원 또 부산 찾아오는데 또 초청을 하셨고 막 민주당이 부산 특히 부울경 좀 공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 또 거기 또 천병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천병 역할은 아니고 정성호 의원님은 뭐 네. 원래 좀 가깝기도 하고 네. 원래 그 통합선대위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있었습니다. 네. 양 캠프가 이제 합해져서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캠프에 있다가 통합선대위가 되면서 정성호 의원님의 추천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통합선대위의 공동 비서실장을 했죠 제가. 한 달 반쯤 하다가 쇄신선대위 때문에 제가 또 그 자진 물러났는데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특히 부산은 이제 중도층 탄핵에는 찬성하는데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정권 교체는 아직까지 마음을 네. 못 정한 분들이 한 20% 가까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중도층 네. 또는 중도 보수라고 중도 보수. 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님의 초청 강연을 계기로 해서 중도를 대표하는 언론사, 뭐 학계, 직능, 체육계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고 있고 정가 사범이라는데 진짜 정가 사범이가 파렴치범이가 예. 아니다. 이거 다 시민운동하고 성남시 하다가 생긴 일이다. 선거법 네. 하나 있고 그렇게 또 이재명을 제대로 알고 아. 또 부산에 대한 현안이나 특히 이제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시 동기이자 멘토라고 알려졌잖아요. 뭐 친명 자장 이렇게 네, 또 별칭이 뭐 있지요. 공개적으로 또 선소리도 잘하시고 예. 그래서 정성호님을 모시고 부산에 창구 역할 좀 해주세요. 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모셨죠. 그렇게 하셨군요. 자, TK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죠. 부산 부산 얘기만 많이 나는 했는데. 포항이 그 또 북구 항로 기점이랑 그 준비하는 거. TK입니다. 네. 포항은 TK입니다. 대구 포항하고 경북 부산하고 쪽. 같이 힘을 예. 합니다. 뭐 이 영남 쪽에 가장 큰 항구가 뭐 부산, 마산, 포항 네.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TK 쪽 시선을 돌려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았던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뭐 때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때가 되면 예, 갑니까? 때가 꼭 된 가야 거죠. 됩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예. 박근혜의 영남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저는 권성동이 누굽니까? 2017년도 탄핵 정국에서 탄핵 소추위원이었어요.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가서 사과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장 맡으면서 박 대통령 사랑 많이 주셨는데 네. 참 마음 아프다. 이랬더니 이런 사과 얘기를 들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 본인이 대인배처럼 행동을 해요. 다 지나간 일이다. 네. 너무 개의치 말라. 네. 나라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과연 그 마음이 표현된 언어로 마음이 다 담긴 걸까라는 의심을 좀 하게 되지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 자리에서 권성동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거. 그래서 2017년도에 있었던 탄핵 정국에 대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그렇죠. 사람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이제 마치 면죄부를 얻은 거죠. 법사위원장하고 소추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속으로는 좀 제일 미웠을 것 같은데 박근혜 입장에서는 그렇죠. 권성동 의원이 그때 탄핵에 앞장서서 당도 또 박차고 아유, 나서 그러니까요. 다른 당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하필 네. 탄핵 선고를 앞두는데 탄핵 당한 대통령을 찾아가느냐. 그게 좀 이상했어요. 예. 예. 탄핵 당할 일부 직전에 또 탄핵 당한 대통령을 찾아가는 이거는 뭐 탄핵 당한 대통령도 사과하고 또 탄핵 당할 대통령도 대통령입니까? 옹호하고 예.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거는 뭐 중도층이 떠나가도록 스스로 자초하는 길인데 저는 권성동 의원이 의도적으로 찾아갔다. 왜? 의도적이다? 한동훈 디스하기 위해서. 아. 탄핵에 앞장섰던 한동훈 그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네. 가서 탄핵에 앞장서서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그 말은 지금 가장 앞장선 윤석열 탄핵 앞장선 사람은 한동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잘못한 일을 하고 있다. 네. 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딱 대답이 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달려드는 거는 너무 안 좋더라. 네. 그 한동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화답을 한 거네요. 예, 어쩌면. 그러니까 한동훈은 배신자, 이번 계엄의 책임자 이런 식으로 부각해서 한동훈 디스하고 완전히 대권 주자로서의 대구 경북은 아예 막 그냥 제로로 만들려는 그런 전략으로 이게 가는 결국은 뭐 앞으로 선거 어떤 그거랑도 국민의힘이 관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이 이제 열린다면 민주당의 TK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또 TK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참 네. 난감한 네. 지역이에요. TK 가지고 있는 정서가 PK하고는 또 달라가지고 차이가 예. 있죠. 예. 중도층이 그래도 한 20% 정도 얘기하는데 저희 TK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저희 지역의 그 다수 언론을 차지하고 있는 그 매일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대구 있지 않습니까? 매일신문이요. 예. 근데 매일신문이 그 윤석열의 복귀가 국익이다라는 식의 기사를 계속 쓰고 지속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그 수준을 넘어서 극우 집단의 완전히 선동지가 된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거를 예. 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언급을 하고 나니까 겁이 났는지 그 기사를 얼른 내렸거든요. 네. 저희는 보면은 여론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일부터 이번 대선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것에 바탕해서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홍준표하고 이철우 두 단체장이 예. 지역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주체로서 이재명이 자리 잡힌다면 대구 경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현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서 이재명을 좀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이제 당시 후보 때 많이 받지도 못했습니다. 뭐 경북에 본인 고향이 안동에서도 대구보단 2%가 조금 더 왔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아, 그러지 만약에 이제 이번에 거죠. 대선이 이제 열리면 그때보다는 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당연할 그렇다 것이다. 이렇게 이 보고 의원님이 있죠. 책임지시고 책임지신다. 예. 그리고 분위기는 과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달라졌다? 합니다. 예. 예. 그런데 늘 하는 말이지만 아직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떠나왔지만 그 마음이 민주당으로 선뜻 옮겨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군요. 이 마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당신들이 지지하는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자, 또 내년 지방선거 또 부산시장을 좀 노리고 있다고 알려진 또 우리 최인호 의원님께서 말씀 그렇게 해주셨는데 장제원 전 의원 성폭행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부산의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유 깜짝 놀랐죠. 예. 사실은 뭐 몇 년 전부터 소문 아닌 소문으로 좀 돌기는 돌았어요. 소문 있었습니까? 그런데 너무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네. 성폭행 뭐 이런 뭐 의혹인데, 그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뭐 소환도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부산도 거의 뭐 지금 정가에도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시점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네. 이런 사건이 터졌을까? 뭐 좀 음모론 같은 것도 네. 해자되기도 한데 그거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 정권 말기적 현상이 부산에서도 나타났다. 예.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이번 그런 뭐 사건 성폭행 사건 네. 또 뭐 삼부토건 삼부토건 또 이철규 아들 마약 사건. 아니 그냥 마약 성폭행 주가 조작 예. 그러니까 제일 재질 나쁜 그 범죄들은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최측근 측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3종 세트가 다 삼종 터진 삼종 거예요. 세트. 예. 제일 재질 나쁜 성범죄, 아마 마약, 주가 조작 3개. 예. 아마 역대 권력 말기 현상 중에서 가장 최측근에서 벌어지는 가장 최악의 범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참 윤석열 대통령 주변은 이렇게 어지럽게 예. 참 널브러져 있었구나. 너무 충격받습니다. 말씀처럼 이 세 가지 마약, 성폭행, 주가 조작 좀 나쁘잖아요. 검찰이나 경찰의 캐비넷이 열리는 거 아니냐 말기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금융감독원장 역시 네. 약간 인정하는 말씀을 했어요. 약간 인정이 아니고 완전히 인정한 인정이죠. 겁니까? 인정한 겁니까? 삼부토건 주가 예. 이 문제로 해가 주가 조작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간 100억 이상의 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수익을 네. 얻은 사람들이 있다. 음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법무부 차관이 네.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검찰이 근데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특검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아니 맹태균들이 질질 끌다가 이제 뭐 다 드러나니까 이제 하는 척 하는데 네.
이북형 그분도 금융원장도 검찰 출신 검찰 아니에요? 출신이에요. 검사고요. 윤석열 사단의 이제 막내 검사를 하다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서 너 금융감독원장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회계사 한다고 그거 한다는 게 또 말도 안 되는데. 아니, 100억, 200억 네. 이렇게 그 갑자기 오르고 하면 네. 그 당연히 그 포착이 포착이 되거든요. 됩니다. 금관에서. 네. 그때 다뭐 조사하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와서 네, 이제 1,000원짜리였던 삼부토건이 5,000원이 5,000원 넘었다는 올랐습니다. 거잖아요. 네, 이게 근데 오르는 시점에 정말로 이게 윤석열이 개입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김건희가 개입된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것을 윤석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김건희, 조남호 회장 3부 특수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진짜로 그 왜 멋쟁 해병 그 단톡방에서 나왔던 3부 체크해라. 체크해라라고 한 뒤부터 아니 군골프장에는 3부가 없다면서요. 근데 그 뒤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 토건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것을 정부가 발표하고 그리고 김건희가 그 영부인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젤렌스키의 네, 부인. 이 부인도 만나고 그리고 갔잖아요. 7월 달에 예, 윤석열이 방문할 때 네, 우크라이나 갈 때. 동행하기도 하고 방문동 갈 때 이제 재건 사업 한다고 소문이 딱 나니까 그때 또 확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주가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굉장히 의도적인 그렇습니다. 거였고 이거 준비를 일찍부터 저게 했구나라는 거죠. 놀라운 게 그러니까 이 상습적인 주가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해본 놈이 집단이나 해본 놈이 하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도 주가 조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종호가 있었죠. 그 그렇죠. 이종호 김건희 관련 있고 이종호 살려주려고 최상병 그 사건 네, 다들 네, 기억하시는 말하려고 거고 고리가 예. 또 이종호 씨고. 이종호고 그리고 이거를 주가 조작을 정부가 대통령이 이게 한다는 게 야, 이게 참 그리고 비행기 놀랍습니다. 태우고 노골적으로 놀랍습니다. 예. 방문단에 공식 방문단으로 네. 가고 네. 주가 올라라 조작해라 요게 도표거든요. 그런 거예요. 시세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가 화면 조작하는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 2023년 7월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그 후로는 쭈르륵 떨어졌죠. 이게 대통령 부부 움직임하고 주가가 같이 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정권 초반이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야죠. 아니면 다행인데 뭐 우연일치했으면 다행인데 금융 당국이라면 이거 당연히 조사해야 되고 지금도 늦었어요. 그때 다 문제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찾아보고 아무 문제 없더라. 돈 우연의 일치다. 아니면 돈 번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개미 투자자 손해보게 만들고. 근데 저거 보면은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빨리 의혹을 네. 하루라도 빨리 조사해서 내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해본 놈이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해본 놈이 누구예요? 김건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1,000원 주가가 1,000원짜리 업체를 데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부실기업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사고 있는 지금 거였거든요. 뭐 법정 관리 법정 관리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아니면은 연맹도 못할 그런 기업 부실 기업이었다라는 그런 그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나서 보면. 뒤부터 결국 그 주식 팔아가지고 자기네는 챙길 건 다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는 또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걸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문제되는 거는 저는 그것 조사 안 하고 감춘 사람들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익 얻고 주가 조작한 것도 문제고요. 좀 지켜보기로 하고 저희가 권력 붕괴 조짐 뭐 얘기하면서 지금 현 정부 쪽 여당 쪽 사람들 조사를 많이 받고 있어요.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시장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세훈 시장이 대선이나 대권에 갈 수 있겠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건데 아. 제가 보면서 왜 노래 있잖아요. 점점 더 멀어져 점점 간다. 멀어진가 봐. 하고 싶은 거죠. 예. 예, 멀어지고 있다. 네, 예. 멀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도 홍준표 시장도 네. 더욱더 근데 뭐 빠른 홍준표 속도로 시장은 서울 멀어지고 가겠다는데요. 이사 가겠다는데. 있다. 자신의 인생은 예. 노마드 인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다. 그런데 그걸 좀 심란하다. 예, 근데 저는 이게 뭐 서울 갈 생각 대권 출마 시사인데 예. 서울 갈 생각에 심란하다. 그날 심란하다는 말이 오히려 더 귀에 탁 꽂혔는데 아, 심란하다. 왜 심란할까? 예. 하나는 지지율이 계속 안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심란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맹태균 게이트가 거의 목까지 쳐들어왔다. 홍준표 시장이 지금 더 좀 급한 것 같아요. 오세훈보다도. 그래서 혹시 맹태균 때문에 25번째 이사 못 가는 거 아니야? 아. 예,
그런 아니, 이사는 가죠. 합니까? 네, 그 이사는 갑니다. 이사는 예. 갈 것이다. 그리고 예. 대구 사람들이 이사를 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도 지금 상당히 위기고 어제 뭐 또 뭐 보도에 따르면은 네. 내 돈 빌리러 가고 있다. 그 삼자 회동에서 대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네, 분, 네. 그리고 압수수색도 당했고 네. 지금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한정 그분도 뭔가 진술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 지금 뭐 같아요. 예.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계속 조사하니까 뭐 예, 말들이 예. 나오잖아요. 그분한테 지금. 돈 빌려가고 있다고 맹태균하고 통화해서 했다라고 맹태균 씨가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 다 사실이면 삼자회동 때 아니 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여론조사 이것밖에 안 나와? 오 시장이 들었다. 네. 또 내 돈 빌려 가고 있다. 그게 만약 사실이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딱 연결되죠. 행위가 예. 연결되지 예, 맞습니다. 되는 그 예.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빨리 수사해가지고 빨리 진상을 해야 이게 뭔가 결론이 나지. 어쨌든 지금 뭐 잔칫날 돼지 잡는다고 맹태균 씨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했죠. 이분은 껍질도 벗긴다고 막 예. 그래요. 굉장히 하여튼 말이 돼지 비명 소리가 들리기 일부 직전이 되지도 않겠나. 아, 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이번에 드러난 거에 보면 네. 21년도 복당하는 그 시점부터 그 아들과 아들의 친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까지 13차례에 걸쳐서 명태균 측에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대납했던 그 김모 씨가 당선이 되자마자 곧바로 임기직으로 들어간 거죠. 대구시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근무를 하고 일을 있다는 하고 거 있고. 아닙니까? 뭐 사실- 대납해서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그건 사원 이거는 뇌물죄입니까? 뇌물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정치자금법 심각하네.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 네, 여론조사 한 것에 대해서 대납한 비용 그거 건도 있고 거기다가 대납해 준 사람을 채용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홍 시장은 심각해요, 걸린 게 사실은. 한두 가지가 뭐 다 아닙니다. 털어내야 되는데 뭐 털어낼 수 있을지 두 시장도 그렇고 경북지사 얘기도 좀 해보죠. 이철우 지사. 네. 지금 조기 대선 아닌 윤석열 2.0 준비하자 이런 얘기하니까 임미 의원님께서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아니야 죄송해요. 네. 정치적 선동을 멈춰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네. 저희 사실은 경북이 올 10월 달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경주에서 에이펙. 너무 중요한 행사죠. 그렇죠. 너무 중요한 행사죠. 이 에이펙이면 아시아 태평양, 예. 그러니까 태평양을 연안으로 두고 있는 이 각 21개의 나라의 정상들이 다 오는 정말 회의예요. 중요한 행사예요. 네. 국제적으로. 외교 담당하는 장관들도 예. 오고요. 이게 뭐 통상 담당하는 장관들도 네. 오고 여성 정책 담당하는 장관들도 오고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다 와서 회담을 하는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네. 큰 행사인데 2005년도에 부산도 했으니까 아마 최인호 위원님 잘 아실 네, 텐데 네. 어마어마한 성과가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자리를 앞두고 여기에 최대한 많은 정상들을 해야 하는 것이 이철우의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네, 그런데 네. 12월 3일 날 계엄 이후에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좀 불안해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빨리 계엄 해제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대단하구나. 이러는 마당에 이철우 지사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마구 쏟아내는 극우 보수 집회에 가서 네. 그 집회를 선동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 보내가지고는 시진핑 보고 에이펙 참여해달라라는 얘기를 해요. 지자체장이잖아요. 굳이 거기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정치적인 행보를. 그러니까 하려면 자기는 지금 네. 에이펙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대권 노름을 할 처집니까? 저는 홍 시장도 날아가는 것 같고 오세훈도 아닌 것 같고 박형준 시장도 뭔가 좀 기웃거리는 것 같고 본인도 네. TK에서 극우 집단에 새를 넣어서 이 대선 반열에 본인도 한번 도장 찍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설프게 욕심내다가 에이펙마저도 망칠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에이펙이 열리는 10월이 정권이 바뀐 바뀔 다음에 수도 있겠죠. 예. 열릴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 이건 일부러 예, 우리 이제 아니, 의원님께서 근데- 최인호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임 의원님 예. 또 이렇게 톤이 또 높게 올라가는 거는 예. 또 사실은 또
이게 화가 나신 거예요. 예, 너무 화가 나신 것 같고 거예요. 저는 이 꼭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이철호 지사나 국익 까먹기 네. 이런 그 경연대회를 서로 여는 거 아니냐. 아.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국격이 내려가고 국익이 손상당합니까마는 아니 그 경주 에이펙에는 온 세계 손님들이 다 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주요지도들이 다 오는 거 중국도 예. 옵니다. 오죠. 오는데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일부러 만났잖아요. 가셨잖아요. 얼마 얼마 그 전에. 기다리고 짧은 네. 시간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초청했고 네. 아니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그리고 관계가 그래도 좋게 가져가야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손해를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갑작스럽게 뭔가 또 조치 들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구실로 네. 참 너무 답답하고 진짜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자꾸 뭐 대권 하는데 대권 좋습니다만 네. 국위까지 헤쳐가면서 대권 노름하는 거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스럽습니다. 지역민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알아야죠.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널리 알려야죠. 네, 알려야 지금 된다. 예. 그럼 경주 중국 그 관광객들 많이 안 옵니까? 많이 많이 와요. 오지요. 그 앞으로 그 중국에는 가지 말아라고 만약 하면 어떻게 할 안 거예요, 돼요. 경주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분간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게 저게 제정신인가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자체장이 해야 될 거, 정치인 요거를 잘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있을 에이펙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최애 타임에서 좀 영남 지역 얘기들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호, 임미애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